안녕하세요. 건돌이입니다. 오늘은 기업 분석, 알맥이라는 기업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목 추천이 아니라 그냥 제가 괜찮게 보이는 관심 있는 기업을 분석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주식 매수나 추천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유튜브나 이런 거 한 번씩 이제 보는데 특히 이렇게 종목 분석한 그런 유튜버들을 보면 대부분 거의 다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이 이제 자기 그런 이제 사업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제 영상 찍은 것들이 한 9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뭐 카톡방 초대해준다, 어디 연락처로 이제 문자 달라, 그러면 뭐 무료 자료 배포해준다, 네, 뭐 그런 영상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저 그런 거는 진짜 거진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은 그냥 거르시고요. 그리고 이런 진짜 알짜배기 영상들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비록 구독자가 3명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저희 마이웨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맥이란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한번 빠르게 볼 거고요. 두 번째, 알맥의 성장성 및 기업의 장점, 특징 이런 거 볼 거고, 세 번째, 알맥 투자 시 유의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번 VT 영상에 기업 분석하면 한 3시간, 4시간은 떠들을 수 있거든요. 그 기업 가져갖고 분석한 것들을. 근데 이제 줄인다고 해서 한 50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좀 짧게 가야겠다. 여러분들도 보시는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알맥이라는 기업 뭐 하는 기업인지는 그냥 네이버 증권에 알맥 쳐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면 전기 자동차용 플랫폼 부품 및 그다음에 2차 전지용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뭐 이런 배터리 모듈 케이스 등을 생산해서 뭐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정하고 있는 중인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알루미늄이라는 소재. 그러니까 여기서 알맥 기업의 알자가 알루미늄 알자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해서 2차 전지 부품이라든지 그런 뭐 이제 배터리 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알루미늄이라는 소재가 되게 재미난 소재인데 왜 알맥이라는 기업은 이 알루미늄 기업을 활용을 해서 그 이제 2차 전지에 연결시켜서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지 보면 우리는 먼저 알루미늄이라는 소재에 관해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 보시면 알루미늄의 특성이라 해서 제가 체크를 했어요. 한번 같이 보면 알루미늄은 특히 첫 번째 매우 가벼워요. 그래서 철이라든지 구리의 비중에 대비해서 알루미늄은 무게가 약 3분의 1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철구리에 비교해서. 그래서 스마트폰 같이 우리가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제 금속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나 비행기 부품. 왜냐면 그 자동차나 비행기는 너무 무거우면 연비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줄여서 연비를 향상하는 데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전성이 높아요. 통전성은 뭐냐면 전기 전도율이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잘 통하게 하기 때문에 뭐 에너지나 일렉트로닉스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전기 전도율이 높은 금속이 이제 구리라는 금속이거든요. 근데 구리는 아까 보셨지만 무게가 알루미늄보다도 훨씬 무거워요. 한 3배 정도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무게로 비교하면 가볍고 전기가 잘 통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높다. 그러니까 열을 잘 전달해 준다라는 거죠. 알루미늄의 열 전도율은 철의 약 3배이며 열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가열하기도 쉽고 식히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개념이 있겠죠? 식혀야 되는 것들, 뭐 이제 냉난방 기기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엔 뭐 이런 영역들, 배터리 이런 것들은 안 식히면 이제 화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히는 것도 쉽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내식성이 높다라 해서 산화나 부식을 잘 막아요. 산화나 부식 이런 거는 당연히 잘 막아야겠죠. 그러니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나 배도 부식이 많이 되잖아요. 잘 될 수 있잖아요. 그 바닷물에 나트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이 이제 부식을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표면 처리할 때는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자성. 그래서 비자성 뭐냐면 자성, 자기를 안 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메카트로닉스 기기나 아니면 뭐 모터카 이런 데 사용이 자주 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품들에 알루미늄이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비자성은 금도 그렇고 은도 있고 구리도 있는데 근데 걔네들은 비싸잖아요. 금, 은, 구리 이거는 다 알루미늄보다도 비싸기 때문에 그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렴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용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녹이기 쉽다는 거예요. 녹이기가 아니라 녹이기, 사투리 죄송합니다. 네, 융점이 약 660도로 해서 금속 중에서는 진짜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철이 1530도인가 그렇고 구리는 1080도가 녹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녹이기 쉬우니까 금속을 이제 재련하는 금형이라든지 이런 데 넣어서 가공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용해하기 쉽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중요한 그 특징인데 재활용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금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덟 번째 보면 반사성이 뛰어나다. 반사성이라고 하면 빛과 열을 잘 반사한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홉 번째 보면 아까 가격이 저렴하니까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다. 재사용이 높으니까. 네, 이렇게 장점들이 많은 금속입니다. 알루미늄이라는 금속이. 되게 좋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 단점. 아까 보셨다시피 철이나 스테인리스에 비해서 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잘 구부러지고 잘 이제 모양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재료이지만 용접 시 아까 녹는 점이 낮으니까 쉽게 녹아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녹지 않게끔 이렇게 코팅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만약에 그런 기술들이 잘 갖춰진다라고 하면 최상의 소재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는데 강도가 낮으니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다가 뭐 모닝, 뭐 아반떼 이런 걸 부딪혔는데 전기차가 다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사고 나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것만 만약에 갖춰진다면 알루미늄은 재사용도 쉽고 그 다음에 가볍기도 하고 이제 비용도 적게 들고 여러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최상의 최고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알루미늄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 그런 기술들을 개발한 기업이 바로 어디다? 알맥이라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자료는 알맥이라는 기업이 상장할 때 IR 자료로 사용했던 PPT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여기 보면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시면 네, 뭐 알맥 영어로 되어 있죠. 네,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용 초정밀 알루미늄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이라고 해서 알루미늄 소재 활용해왔고 얘네들은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점적인 게 배터리 모듈 케이스, 배터리 팩 케이스, EV 플랫폼 프레임. 네. 얘네들을 중점적으로 만들고 얘네들이 뭐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과 이제 수주도 맺어져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중요한 것만 좀 볼게요. 결국 이 알맥이라는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모듈 케이스는 뭐냐면 배터리 셀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보호하면서 셀에서 발생하는 열이 냉각 정치로 잘 전달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아까 열 전도성이 높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열을 잘 전달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알루미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을 잘 전달해줘야 화재가 덜 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모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팩 케이스. 그러니까 배터리 팩 케이스는 뭐냐면 그 배터리들이 여러 개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뭉쳐져 있거든요. 그걸 하나로 싸는 거예요. 팩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팩 내부의 모듈 및 각종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고 냉각하는 역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냉각 장치에 알루미늄 소재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팩 케이스 같은 경우도 알맥이 만든다. 그 다음에 EV 플랫폼 프레임, 즉 뭐냐면 전기차의 골격에 해당하는 프레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골격을 가볍게 만들어야 연비가 늘어나겠죠. 키로수가 더 많이 갈 거잖아요. 가벼워야. 그러니까 가벼운 소재가 뭐다? 아까 철이랑 구리보다도 훨씬 더 가벼운 게 알루미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플랫폼 프레임을 알루미늄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맥이라는 기업이 아이고 넘어갔네. 어떤 회사들이랑 연관이 돼 있냐면 배터리 모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외국계의 아우디, 뭐 포르쉐, 폭스바겐 등등 이런 회사들에 납품을 하고요. 배터리 팩 케이스는 벤츠, 그다음에 EV 플랫폼, 차량 골격에 해당하는 플랫폼 프레임은 리비안, 뭐 캐딜락 이런데 납품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중요한 것만 빠르게 볼게요. 시간 참 금방 가네요. 진짜 중요한 것만 딱 이야기해요. 자, 중요한 것만 보면, 자, 이제 영업이익 이런 거는 이따 공시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 전기차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딱 분류되어 있거든요. 즉, 1세대, 2세대, 3세대 보면, 자, 보세요. 1회 충전 시에 1세대는 200km 이하가요. 2세대는 200에서 500km 이하 사이로 가고 3세대는 한 번 충전 시 500km 이상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이제 많이 갈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LFP 배터리는 주행거리가 짧다. 비용이 NCM보다는 저렴하지만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사실은 중점이거든요. 되게 전기차 영역에 있어서는 큰 이제 주제란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1세대, 2세대는 전기차 커버가 철로 돼 있어요. 3세대는 뭐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죠. 프레임도 어떻게 돼 있어요? 1세대는 플라스틱, 2세대는 알루미늄 플라스틱, 그 다음에 3세대는 알루미늄. 그러니까 즉 3세대는 알루미늄으로 딱 돼 있죠. 알루미늄이 아까 소재가 어땠어요? 가볍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비가 당연히 차체가 가벼우니까 연비가 더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500km 이상 가는 거예요. 물론 3세대 되면서 배터리가 성능이 좋아지고 한 것도 있어요. 그게 없다라고 알루미늄만으로 500, 200에서 500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배터리 아무리 잘 만들어도 프레임이 무거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 사용량도 1세대는 65kg 차에 들어갔었는데 3세대 전기차는 250kg 들어간다. 그래서 내연기관 대비 무게 증가로 경량화 소재 및 높은 성능 요구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경량화 때문에 더 멀리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열 전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높았고 그 다음에 안전하다. 왜냐하면 충격계 승객과 배터리 보호를 위한 에너지 흡수를 가진 게 이제 그 크러쉬 알루미늄. 그래서 얘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크러쉬 요 기술력이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밀고 있는 게 이제 알루미늄인데 단단한 알루미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까 알루미늄이 그 이제 약하다 했잖아요. 쉽게 다 부서지고 하는데 다 부서지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잘 개발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 알맥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보면 이런 거 기술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고 보면 국내외 기업이 포기한 초정밀 스펙의 높은 수율의 제품 개발 성공. 네, 제목을 자극적으로 잘했죠. 국내외 기업이 포기한 이런 제목 잘 안 넣는데, 그렇죠? 얘네들이 IR 자료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청약을 잘 받아야 되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맥이 뭐 독보적 1위래요. 보시면 그 배터리 모듈 케이스 진입 장벽 그래갖고 그 진입 장벽이 기술력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도의 생산 기술력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력도 독보적으로 알맥이 이제 1위고 수주 장고나 이런 것들도 그 생산량 따놓은 것도 얘네가 1위 맞습니다. 네, 1위는 맞기 때문에 뭐 거짓 자료는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면 얘네도 보면 뭐 알맥이 이제 국내 유일돼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크래쉬 소재. 아까 단단한 거.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크래쉬 소재는 뭐냐면 고강도를 유지하면서 고연성을 통한 충격 에너지
흡수. 그러니까 뭐 단단하다는 거예요. 단단하다는 거. 아까 알루미늄은 단단하게만 만들 수 있으면 최상의 소재라고 말씀드렸죠. 친환경적이고 재사용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기차 시장,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연평균 24% 전망한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우리 알루미늄도 많이 쓸 거니까 우리도 같이 성장한다. 이제 이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 공급되어 있는 글로벌 회사들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 이게 IR 자료니까 좋은 말밖에 없어요. 좋은 말밖에. 좋은 말밖에 없고 단점은 안 적어놓겠죠. 네. 그리고 뭐 매출액도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결국 알맥이라는 기업은 뭐다? 네, 알루미늄 가지고 전기차 부품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맥이라는 기업에 관해서 한번 간단하게 봤고요. 네, 간단하게 본 겁니다. 진짜 빨리빨리 넘어갔잖아요. 제가 알맥이라는 기업 가지고 한 시간은 떠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영상이 너무 길면 안 보시잖아요. 좋아요 댓글도 안 달리고 지금 벌써 16분이나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알맥 성장성 및 기업 장점 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이렇게 리포트를 공부를 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좀 쉽게 봅니다. 쉽게 보입니다. 네, 리포트 이해하는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앞단에 알루미늄이 뭔지 왜 이 기업은 알루미늄에 이렇게 목숨을 걸었는지 봤고요. 그러고 나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포트는 거의 앞 페이지 하나에 다 나와 있습니다. SK증권에서 작성된 리포트고 엄청 따끈따끈한 10월 17일에 작성된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면 자동차 배터리 안전을 담당하는 알루미늄 케이스 프레임 제조업체. 이거 아까 우리 IR 자료에서 다 봤기 때문에 이 문장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영상을 처음부터 안 본 사람들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알맥은 1973년에 설립된 네, 오래되었네요. 기업이다. 기존에 루프렉, 범퍼 등의 일반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했고 2016년도부터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부품 사업을 시작했다. 근데 2016년도가 의미 있는 그 시기가 뭐냐면 중국이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성화했었던 시기라고 좀 그거랑 뭐 맞물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 관련 제품으로 셀을 외부로부터 물리적으로 보호하여 내부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 장치로 전달하는 배터리 모듈 케이스 아까 우리 봤죠? 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 배터리 팩 내부의 모듈 및 각종 시스템을 보호 및 냉각을 기능에 수행하는 배터리 팩 케이스, 그리고 전기차의 배터리 팩 서스펜션, 그리고 구동 장치를 지지하는 EV 플랫폼 프레임을 생산하고 있다. 맞죠? 우리 IR 자료가 본 사람이면 이거는 그냥 그 자료랑 똑같은 말이네? 근데 안 본 사람은 뭐죠? 와, 이거 뭐 대단한 내용 적어놓은 건가?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업 분석을 처음에 이렇게 딱 초벌로 해주고 가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23년 2분기 매출액 기준 전기차 부품 주요 고객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LGES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31.7%, 리비안, 미국의 전기차 회사죠. 26.6%, SK온 배터리죠. 24.5% 됩니다. 배터리 모듈 케이스는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등 파우치 셀 업체들에게 공급해서 그다음에 폭스바겐, 아우디 등으로 공급하며 배터리 팩 케이스와 EV 플랫폼 프레임을 완성차와 계약을 하며 뭐 쭉쭉 한다는 거죠. 뭐 계약했고 뭐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루시드와도 나오고 공급 계약 발표했으며 그래서 현재 동사의 수주 잔고는 그러니까 계약 따놓은 게 약 2조 원을 상회하고 있대요. 그래서 플랫폼 아까 그 차체는 골격에 해당하는 차체는 42%, 모듈 케이스는 41%, 팩 케이스가 16.5%.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런 일거리를 다 따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얘네가 맨날 미는 크래쉬 알로이 기술인데요. 벤츠에서 인정한 알맥의 크래쉬 알로이 기술. 일반적인 알루미늄은 외부 충격을
받을 시 깨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 깨진다면 깨진 제품의 파편이 튀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나 화재의 심각한 문제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딱딱하지가 않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딱딱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도가 좀 좋으면 진짜 최상의 소재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편 튀면서 이렇게 화재나 인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 알맥의 크러쉬 알로이 기술은 외부 충격을 흡수하여 깨지지 않고 주름이 잡히면서 찌그러지는 현상을 구현한다. 그래서 안 깨지고 좀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유일하게 벤츠사에서 크러쉬 DBL4919 등급을 보유하여 해외 유명 OEM 수주를 획득하고 있다. 2022년 리비안의 협력사로 선정되어 EV 플랫폼 프레임 및 공급하게 됐으면 벤츠 루시드 등으로 계속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최근 전기차 판매 둔화 등에 따라 상장 시 제시한 가이던스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23년 실적은 매출액 2,300억 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47% 상승, 영업이익 230억 원, 100%의 큰 성장폭이 예상되며 2조 원의 높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24년, 25년에는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번 매출이 2,300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이 증권사분하고 이 애널리스트 분은 예상을 하셨다 맞죠? 그것도 그렇고 뭐 아까 이거 다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있는 내용이고 이거 뭐 아까 우리 IR 자료 그대로 그냥 갖고 온 거죠. 이게 다 IR 자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 레포트가 뭐 새로운 게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뭐 열심히 쓰셨지만 다 뭐 짜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분석하는 게 제일 레포트예요. 우리가 레포트를 써야 돼요. 증권사 이 사람들이 레포트 쓰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그러면 레포트를 쓴다라고 치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우리는 또 뉴스를 봐야죠. 뉴스를 한번 볼 건데요. 뉴스를 봅시다. 자, 이렇게 알맥이라고 네이버에 하신 다음에 이렇게 뉴스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뉴스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최신 뉴스들이 나오는데 아까 뭐 2조 원 이상 수주 잔고 이거 그 리포트의 기사고요. 그다음 더벨 거 조금 괜찮습니다. 왜냐면 유료 기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현장인 스토리 맞나? 현장인 스토리. 현장인 스토리 이거 뭐냐면 자, 이거 아마 이 기자분이 현장에 가셨을 거예요. 보세요. 여기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동분서주 알매 수주잔고 4조? 아까 2조였는데. 네, 4조는 뭐죠?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 기자분이 아마 직접 갔어요. 가서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 소재, 알맥은 올 초 코스닥에 상장한 새내기지만 수조 원대 수주 잔고를 채우면서 성장 속도는 누구보다 매섭다. 네, 알맥 본사를 찾았다. 창원에 있어요, 알맥 맞아요. 이 배터리 팩 만드는 회사들이 뭐, 나라 M&D 해갖고 뭐 창원에 많이 있거든요. 자, 본사에서 이분이 느낀 거는 동분서주였다. 주요 경영진들은 오전 중 대부분 현장이나 외부 미팅으로 자리를 비웠다가 오후가 돼서야 돌아왔다. 급격히 불어난 수주 잔고를 소화하기 위해서 캐파 확충, 원재료인 철 스크랩 확보, 미국 법인 설립 등 준비가 한창이다. 미국에 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나 봐요. 그쵸? 왜냐면 이제 국내보다도 해외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원 공장, 압출, 주조 등 다양한 공정도와 아까 IR 자료에도 공정이 있었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 재미없으실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본사네요. 본사. 약간 색도 약간 알루미늄 느낌으로 딱 돼 있다 보죠. 뭔가 이게 굉장히 단단하게 돼 있네요. 네, 딱 외형으로 봤을 때 뭔가 딱 봐도 그냥 본사가 알맥스러워요. 딱 보니까 알맥스럽네요. 잘 지었네요. 뭔가 새 건물 갖다 놨죠. 하늘 구름도 예쁘고. 자, 그렇게 해서 모양대로 네. 볼게요. 알맥이 최근에 확보한 수주잔고는 2조 원을 넘었을 때 아까 우리 증권사 리포트 봤잖아요. 여기에 추가로 확보 예정인 수주잔고를 모두 합치면 4조 원을 바라볼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의 설명이에요. 관계자의 설명. 관계자라는 게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네들 이거 가면 좋은 이야기밖에 아니에요. 사실은 뭐 대표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신빙성은 뭐 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뭐 근데 뭐 이제 아무 근거 없는 소리는 안 했겠죠. 뭐 허언증 한자도 아닐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니까 사조 뭐 근거를 보면 예상할 수도 있겠죠. 알맥은 지난해 연결 매출액이 약 1568억 원을 기록했다. 앞으로 몇 년간 성장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숫자다. 뭐 해갖고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 안에 내부 사진이 이렇네요. 네. 네. 안에 사진이 잘 나왔네요. 약 15,000평의 창원 규모 공장은 8인치 빌렛을 다룬다 해갖고 쭉쭉쭉 뭐 이런 공장들을 있고 알루미늄 압출은 길다란 빌렛을 기계에 투입해서 예열한 뒤 뽑아내는 공정을 가래떡 뽑아내듯이 그런 거랑 비슷하다. 창원 공장 로스율은 15% 정도로 낮은 편이다. 네, 불량률로 15%면 낮은 편 맞습니다. 네, 보통 공장에서. 양쪽 끝을 잘라내야 하는 압출 공정은 가능하면 생산률이 높은 편이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생산해내고 있고 이런 사진들도 있죠. 자, 자동차 부품 사업 5년 만에 해외 고객사 합격점 개거. 과거엔 주처리 차량 용에 주요 소재였지만 지금 많은 부종 알루미늄을 대체됐다. 왜냐하면 차체의 무게를 낮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알루미늄은 워낙 다루기 쉽지 않은 소재다 보니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맞아요. 근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들은 좀 좋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좀 어려워갖고 안 하는 기술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손기술이 좋은지 이런 거 좀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에 이런 수주들을 많이 맡기죠. 아까 봤다시피 알맥이 독보적이 1위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면 알맥은 스틸과 동일한 강도로 알루미늄 제조에 차체 하부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화재 취약성은 어떨까? 알맥은 연소점이 최소 500도로 알맥 알루미늄 연소 최저점이 500도로 최소 500도로 정도로 올라야 하고 일반적인 금속 조직 변화는 780도에 이루어져 일반적인 화재로는 녹아내릴 염려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래도 녹는 점이 그쵸? 조금 낮습니다. 다른 소재에 비해서는. 그냥 이거 알루미늄 그거 설명한 거예요. 알루미늄 소재를 자기네들 기술 때문에 이런 건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기사 보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죠. 알맥은 자동차 부품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루시드 등 해외 고객들로부터 합격점을 따냈다. 네, 따냈죠. 자, 그리고 고객사에 적합한 소재를 추천하는 역제안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단가를 낮추면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자기네들이 이제 더 제안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너희 회사 차에는 이런 소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역제안을 알맥이라는 기업이 한다는 거죠.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고요. 알루미늄은 철 대비해서 무게가 40% 정도 가볍고 다양한 합금 함유가 가능해 강하거나 연하게 성질을 조절할 수 있다. 알루미늄 빌렛을 제조할 때 실리콘, 마그네슘, 망간 등의 비율을 조정해서 이런 비율을 조절하면 딱딱해지거나 그런 성능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그는 금속은 일반적으로 휘어지면 터지거나 깨지는데 알맹 제품은 문제없도록 아까 우리 레프트에서 봤죠. 휘도록 하는 기술력을 적용했다. 그게 아까 크래쉬였잖아요. 크래쉬 알로이. 네, 자동차 부품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루시드 등 해외 고객사들로부터 시스템 품질, 생산성, 내부 관리 등을 합격점을 받은 비결이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알맥이라는 회사는 경남금속이었는데 이렇게 해갖고 막 이제 알맥이라는 회사로 바뀌었고 LG 2017년도에는 LG 에너솔루션 그러니까 LG화학 배터리 모듈 케이스 사업에 참여하면서 참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내외 기업이 연이어 실패한 초정밀 기술 개발에 수십억 원 개발비를 투자해서 결실을 맺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자동차 부품 제조로 고개를 돌린 일은 신의 한 수였다. 왜냐면 원래는 이제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금속 사업만 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자동차 부품을 하는 게 신의 한 수였다는 거죠. 현재는 전체 매출의 그 배터리 모듈 케이스 매출 비중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지만 수주장부 기반 예상 매출을 산출했을 때 EV차 부품 매출 비중이 이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많이 팔릴 거라는 소리죠. 네, 그게 끝이네요. 네, 이렇게 끝나네. 공정만 사진만 찍고. 네. 기자 의견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좋다라는 거예요. 현장 답사했을 때 좋고 이 정도는 사실 우리도 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뭐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4조? 4조 정도 예상된다라는 거는 현장 관계자가 뭐 갑자기 2조였는데 그러면 4조 한번 질러볼까? 뭐 이렇게 해갖고 4조 이야기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증권사 딱 나와 있었던 2조 수주장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우리 봤을 때는 4조, 오늘 4조 나쁘지 않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네요. 그래서 여러분 알맥 관심 있으면 이렇게 뉴스 검색해서 이런 것들 보세요. 보시면 더벨 신문사가 좀 괜찮아요. 좋은 자료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알맥의 장점들을 한번 봤고요. 너무 이제 장점만 봤어요. 우리 단점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단점 알맥 투자 시 주의사항 그래서 공시를 좀 참조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알맥 투자 시 유의사항을 한번 볼 건데요.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맥은 왜 공시를 보면서 유의사항을 참조하냐면 얘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신규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보호 예수 물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매도 못하게끔 법적으로 막아놓은 그 기간들이 있어요. 뭐 1년, 2년, 6개월, 3개월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날짜가 언제인지 중요하겠죠. 왜냐면 그날이 되면 이제 대주주들이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의 성장성, 주식의 성장성이 있더라도 기업의 성장성이 있더라도 주식 가격이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알맥도 뭐 그런 개념으로 제가 볼 때는 가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때 뭐 6월 30일 이때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엄청 주가 올라갈 때잖아요. 거기 맞춰서 사실 뭐 얘는 상장을 했죠. 상장을 했는데 뭐 그리고 기관 그 청약률도 좋았고 뭐 나쁜 게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뭐 지금 2차전지 빠지면서 같이 빠지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보호 예수 물량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거 풀리는 날에 뭐 보통 빠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언제 그러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지 확인하려면 공시를 봐야 돼요. 공시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에 끌게요. 끄고 다트 전자공시 검색하시면 이게 뜹니다. 요거를 뜨잖아요. 뜨면 여러분들 요거를 클릭을 하십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있죠? 여기다가 알맥이라는 회사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이게 나오죠? 뭘 봐야 되냐면 이게 투자 설명서를 봐야 돼요. 여기에 이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걸 클릭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네, 이런 항목들 있죠, 옆에 보면. 여러분들, 공시, 크게 볼까요? 항목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클릭하는 게, 잠깐만요. 이거. 어디를 클릭해서 봐야 되냐면, 결국 보호예수는 뭘까요? 위험하죠. 보호예수 안 좋은 거예요. 보호예수. 네. 그러니까 투자 위험 요소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 위험 요소인데 용어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까 우리 본 거 뭐 알루미늄 관한 이런 것도 뭐 많이 나와 있죠. 뭐 필렛 아까 봤고 배터리 셀 파우치 이거 심심하면 읽어보세요. 이거 되게 좋은 내용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있고 시황도 나와 있어요. 시황. 네, 경기 변동에 따른 뭐 이런 것들. 네, 잠 안 오실 때 한번 읽어보면 참 잘 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보기보다도 쭉 내려보면, 뭐가 있냐면요. 그,
죄송한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찾았었는데 여러분들 같이 보여준다고 다시 찾는 거거든요. 여기 나왔죠. 상장 후 유통 제한 및 유통 가능 주식수 현황. 이게 보호예수 물량이에요. 보호예수 물량. 그럼 여기 묶여있는 기간들이 나와 있죠. 매각 제한 기간 상장한 다음에 2년 동안은 대주주 다이엑스가 못 판다. 그 다음에 1년 돼 있죠. 1년은 유한회사 아리아라는 회사인데 얘도 못 판다. 2년 동안은. 그 다음에 공모주, 우리 사주. 네, 우리 사주 조합도 1년 동안은 못 판다. 그 다음에 3개월짜리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기간도 기간이지만 그 이제 물량이 얼마나 주식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3개월 1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주, 공모주주 같은 경우는 이게 물량이 2.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호예수 물량으로 풀려도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3개월짜리에서 보면 얘네들 다 합치잖아요. 합치고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 물량이 좀 돼요. 한 10% 넘겠다 맞죠? 한 15%, 16% 정도 되겠네요. 얘네들도 합치고 하면 그쵸? 이런 것들은 풀리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죠. 근데 얘네들 3개월짜리 묶인 애들 보면 뭐 이런 거예요. 뭐 섹터 1호, 투자 기술 조합 뭐 근데 이런 거는 뭐 타임폴리오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죠. 맞죠? 예. 타임폴리오였죠.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상장하기 위해서 상장 전에 투자했던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3개월 지나면 엑시트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얘네들은 어차피 거의 보예수 이 물량 풀리는 날 되면 거의 다 엑시트 매도하고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날은 어떻게 되냐면 주식이 주식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떨어지겠다 맞죠? 그렇거든요. 보통 뭐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상장 1이 언제였냐면 6월 30일이었잖아요. 그러면 3개월 뒤이 9월 30일. 9월 30일 되면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왠지 이때쯤일 것 같은데 27일 날에는 안 빠졌죠. 그리고 이게 뭐 공휴일 끼어져 있는 맞죠? 날이네요. 그러니까 이때 어때요? 다 털고 나가죠. 맞죠? 거래량도 좀 터진 편에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공시사항을 안다라고 치면 사실 어, 3개월 뒤에 이렇게 물량 빠질 거 알면 그러니까 이때 다 털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 전날 이게 주가 올렸잖아요. 맞죠? 이때 올린 게 이제 팔려고 올린 거죠. 오해수 물량 그거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때 팔고 나오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물론 이런 거 주가가 다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이런 거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3개월 다음에 어떤 거가 있었냐면 1년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1년짜리 중에서 1년, 2년이 남았는데 근데 2년은 대주주 이 다이엑스라는 회사인데 이 다이엑스라는 회사는 대주주 진액권이니까 이거 팔고 다 튀어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제 요거 있잖아요. 유한회사 아리아. 이 회사가 뭐냐면 얘는 그 부실채권이라든지 기업 구조조정 전문 회사인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설립한 특수 목적 회사면,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이거 결국 사모펀드로 구성돼 갖고 그냥 이제 그런 이제 인수합병 목적 뭐 이런 회사들로 그냥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뻥 튀어갖고 상장된 다음에 흐지부지 가게 되면 매도를 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비중이 24%, 24%. 24%면 엄청 높거든요. 아까 16%, 17% 이렇게 3개월짜리도 매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24%면 어때요? 매도가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내년 6월 30일에
6월 30일 맞나요? 아니, 맞죠? 1년이니까 내년 6월 30일 되면 보호 예수 물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관점이라 치면 6월 30일까지 주가가 흐지부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주가가 뭐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6월 30일 전에 한번 좀 정리되는 거는 낫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맥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신규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요 라인, 네, 상장 첫날 이제 마지막 요 라인 이나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못해도 이게 시가는 이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기본적 기술적 분석 제가 안 좋아하지만 네. 근데 이제 요 밑에서 놀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빠지거나 이게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6월 30일까지 내년 6월 30일까지 가버린다면 어때요? 고해수 물량 나오겠죠? 그러면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알맥 같은 경우는 조금 주식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게 제 관점인 거고 그렇지만 이 회사의 기업 아까 그 공부해보니까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주식이 계속 위다음부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 다 뚫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보호예수 물량 뭐 24% 풀리지만 그거 상관없이도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가 괜찮다고 생각되면 그냥 1차적으로 비중 조금 실어서 매수하시면서 이 기업을 공부해 보시고 관찰해 보셔도 됩니다. 네, 근데 확실한 거는 매출이라든지 성장성이 되게 괜찮거든요. 그걸 안 봤구나.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알맥의 그 재무제표를 마지막 한번 볼까요? 보면 어디요? 얘네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특히 그쵸? 매출액 2배 늘었고 얘네 이 매출액이 이번에 아까 컨센서스가 한 2,800억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한 2배 가까이 상승했고 영업이익도 2배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4년, 25년 얘네 24년, 25년 아까 수주장고 2조 받았다고 했고 매출액으로 치면 그리고 아까 그 관계자가 4조 2조 받고 2조 더 해서 4조 됐기 때문에 이 매출액은 많이 찍힐 거예요. 그럼 이거 많이 찍히면 영업이익 늘어날 거고 영업이익 늘어나면 당기순이익 늘어날 거고 그러면 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아질 거고 ROE 같은 경우도 늘어날 거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장성은 있다. 다만 하나 걸리는 거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보유예수 물량 때문에 이게 걸리고 주가가 지금 흐지부지 하면서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지 않아요. 신규 상장한 애들은 그냥 보통 이게 첫날에 사실 공모하면, 공모주입하면 이때 매도하는 게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빨리 찍는다고 찍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